LG 그룹 전체 자소서 문항에 대해서 간단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간단 리뷰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오늘은 LG 그룹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금은 이제 LG 화학이 공채가 올라왔고 좀 있으면 마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면 LG가 주쭉 나올 텐데, LG는 그룹이 전체적으로 문항이 비슷해요. 거기서 조금 달라지나? 아니 똑같나?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G 그룹 전체 자소서 문항에 대해서 간단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는 대대로 한 3가지만 딱 물어봤어요. 첫 번째, 마이 컴피턴시, 나의 역량에 대해 물어보고요. 두 번째, 마이 스토리,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 특성 뭐 이런 거 물어본 거. 세 번째, 마이 비전, 내가 LG에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이냐. 이 3가지만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 자소서 문항을 딱 보자마자 저는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LG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소서를 엄청 잘 쓴다고 해서 당락이 확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래요. 뭐냐면 첫 번째, 마이 컴피턴스, 역량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직무지원동기랑 동일하거든요. 직무지원동기. 직무지원동기는 뭐냐? 제가 줄곧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의 이력의 요약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소서긴 하지만 이력 전체를 옮겨놓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력을 뛰어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마이 스토리에서도요, 나의 경험을 묻는다기보다는 나의 성격의 장단점을 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역량을 길러왔다라는 중심이 앞에 다 쏠려있기, 지원동기에서 몰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에 있어서 마이 비전, 입사호포부랑 사실 같거든요. 입사호포부로 갔는데 거기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사호포부에서 볼 수 있는 건 직무 이해도입니다. 직무 이해도. 즉, 자소서만으로 당락이 막 왔다 갔다 결정된다기보다는 이 친구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정말 이 산업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이쪽 LG 그룹을 맞춰져 있느냐, 그러니까 직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 나의 경험 전체를 보겠다, 나의 삶 전체를 보겠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소서를 엄청 주옥같이 열심히 썼다, 그런 사람을 걸러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 뭘 해서 뭔가 바뀌는 요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경험이 어떤 경험을 쌓아왔고 그 경험들이 자자자자작 만들어져서 지금의 내가 되었냐, 우리 LG 그룹을 위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런 관점으로 좀 자소서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먼저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이 컴피턴시, 본인의 직무 지원 동기에 대해서 쓰고 직무 역량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저는 땡땡땡 경험을 통해서 이 역량을 기르게 되었고, 이 역량이 당신네 회사 어느 부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나의 이 산업에 관심이 있고 본인 직무에 관심이 있어서 어떤 자격증, 그 다음에 어떻게 뭘 배웠고 뭘 공부했고 그 다음에 관심이 있어서 어디를 가봤고, 이런 내용까지 더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던 지원 동기 파트 있잖아요. 여기 올라가는, 또 여기 맨날 헷갈리네? 아무튼 지원 동기 파트가 그대로 들어가신다면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첫 번째 위에, 나는 땡땡땡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역량을 길렀고, 이 역량이 당신네 회사 이 부분에, 그리고 이 직무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여하고 싶다가 첫 번째 들어가고요. 그 밑에 내가 이 직무에 너무나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것을 배워봤고요, 이것을 공부해봤고요, 또한 이런 것에 참여해봤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면 전체 구성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즉, 이렇게 딱 말하고 나니까 간단하죠? 본인의 이력을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이력의 요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 LG에서 느낀 냄새 자체가 여태까지 대학교 20살 이후부터 살아온 것이 해당 직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보겠다는 냄새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이 스토리예요. 마이 스토리는요, 이름은 사실 마이 스토리인데 내용은 그냥 성격의 장단점이에요. 성격의 장단점 어떻게 쓰라고 그랬죠? 장점 딱 박아놓고 그 밑에 장점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나의 경험, 그 다음에 단점,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가 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쭉 4단락으로 템플릿 구성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격의 장단점 같은 경우는요, 먼저 장점 먼저 작성을 하셔야 돼요. 즉, 자핏, 내가 지원한 직무에 맞는 핏된 장점을 먼저 써주시고요.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례 하나 적어주시면 되고, 그다음 단점 쓰기 힘들잖아요. 단점 어떤 거 쓸까 진짜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단점은요, 솔직하게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과 같이 장점과 같은 단점 이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회피하는 단점 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되 그것을 크리티컬하지 않는 단어로만 포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단점을 회피하거나 단점을 너무 장점 같은 단점을 쓰잖아요. 자소서는 패스할 수 있어요. 자소서는 그냥 우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운치기삼이기 때문에. 근데 면접 때 자세히 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질문할 거예요. 자신의 단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 당황합니다. 그러니까요, 단점은 정말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성격의 장단점 자체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그냥 잡과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에 단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뭐 나의 당락을 결정짓진 않아요. 예, 사람마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고민해야 될 건 먼저 장점 먼저 고민해라. 내 직무와 맞는 장점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단점은 나의 솔직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래서 장점을 고민한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단점 어떻게 해도 모르겠다. 그럼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장점의 반대편에 있는 친구, 장점의 반대편에 있는 친구를 단점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꼼꼼하다. 그러면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거나 결정이 느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 단점을 쓰면은 자연스럽게 맞는 그런 매칭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점 쓸 때 요즘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실수냐면요, 업무적인 그냥 나의 미숙함을 쓰는 거예요. 업무적인 미숙함. 뭐냐? 저는 뭐 계획을 잘 못합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업무의 미숙함이거든요. 계획하고 기획안 쓰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업무의 미숙함인데 그런 것들은 나의 성격의 장단점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격의 장단점은 기본은 잡핏을 보는 거고 나의 솔직한 모습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면접관님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점을 부각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솔직하되 크리티컬하지 않을 정도로만 잘 포장해 주셔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마이 비전 파트인데요. 이건 입사업 포부랑 동일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더 친절하게 LG에서 말해줬어요. LG에서 이루고 싶은 나만의 꿈과 비전을 소개해 주세요. 제가 입사업 포부 어떻게 쓰라고 그랬죠? 입사업 포부 첫 번째, 내가 이 직무에서 계속 성장한다면 어떤 직책을 해보고 싶고 그 직책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입사업 포부인데요. LG는요 그걸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직무에 대해서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고 이 직무를 너무나 사랑한 사람이라면 추후에도 이 직무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랑 연애를 한다면 그 사람과 미래를 같이 꿈꾸잖아요. 우리 뭐 결혼을 해서 뭐 아들 딸 낳고 뭐 어떻게 살자 뭐 이런 꿈꾸잖아요. 노후는 어떻게 맞이하자 이렇게 꿈꾸잖아요. 이것처럼 그 직무를 예전부터 고민했던 분이라면 미래엔 어떻게 성장했고 내가 어떤 걸 해보고 싶을 거라는 포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것. 즉 여기서는 아주 친절하게 말했죠. LG에서 이루고 싶은 본인의 비전이에요. 즉 LG에서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 개인적인 거, 그 다음에 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쓰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LG에서 내가 이 직무로 성장했을 때 추후에 어떤 직책이 되고 싶고 그 직책에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줄에 빵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나의 계획들을 적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계획들 쓰기 힘든 건 알아요. 하지만 이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전체 목표가 있는 사람을 보고서는 이 사람이 이 직무에 옛날부터 사랑했구나 그걸 느끼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단계를 세우는 사람이 이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즉 직무 이해도를 보는 거죠. 자, 그렇게 이렇게 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 컴피턴시, 거기서 직무 지원 동기를 물어봄으로써 이 직무에 대한 역량이 있느냐를 물어봤고요. 두 번째 마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핏과 맞느냐 이걸 봤고요. 세 번째 비전을 통해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봤어요.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문항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 직무 적합도만 보는 겁니다. 직무만. LG도요 직무랑 얼마나 잡핏된 사람만 뽑겠다, 이건 의지가 강력하게 보이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문항 점점 모든 회사들이 다 직무 중심으로 채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직무에 대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스스로 확신을 갖고 그 직무만 열심히 파는 겁니다. 직무만 열심히 파면은 나머지 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LG 한번 뽀개보도록 합시다. 안녕.